유대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장이나 훈련장 시설이 속속 준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실전 점검이 시작됩니다. 호남선 KTX가 비싼 운임에 광주 목포 노선 논란까지 잡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실태 집중 보도. 오늘은 돈을 계속 잃는 백전백패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선거구 개편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구성된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의 선거구 조정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유대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장과 훈련 시설이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실제 경기를 치르면서 시설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학생부, 일반부 할 것 없이 100명가량의 레슬링 선수들이 함께 훈련을 하며 술땀을 흘립니다. 학교 외에는 변변한 훈련장이 없던 선수들에게 237억 원이 투입돼 지어진 체육회관은 최상의 훈련 장소입니다. 초중고 대학교 할 거 없이 다 모여서 같이 훈련할 수 있으니까 선수들이 훨씬 더 전국체전이나 각종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입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권도와 스쿼시 훈련장도 갖춘 체육회관은 오는 7월 유대회 기간에 배구 훈련장으로 활용됩니다. 전체 70개에 이르는 유대회 경기장과 훈련장 가운데 신축 시설로는 가장 먼저 준공됐습니다. 세계를 향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때 이런 체육시설들이 속속히 들어서게 되는 것이 여간 기쁘고 든든하게 짝이 없습니다. 16개 코트를 갖춘 진월 국제 테니스장도 오는 20일에 준공되고 광주여대 다목적 체육관과 남부대 수영장도 이달 말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하드웨어 구축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실전 운용에 대비한 테스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유대회가 열리는 광주 전남의 경기장에서 테니스와 배드민턴, 탁구 등 10여 개 종목에 걸쳐 실제 경기를 개최하고 경기장 운영 상황을 점검합니다. 대회 개막까지는 100여일 남은 가운데 유대회가 외형적 토대를 갖추고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무더기로 이웃 학교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학부모들의 끈질긴 요구 때문인데 옮겨갈 학교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수안지구에 있는 성덕중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35명입니다. 광주 지역 중학교 평균보다 10명 가까이 많습니다. 교실에는 학생들이 돌아다닐 공간조차 부족할 정도로 과밀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1학년 학생이 또 늘어나게 됐습니다. 장덕중으로 배정받은 학생 중 47명의 학생이 다시 성덕중으로 배정받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비좁은 학교는 더 복잡하게 됐고 열악해질 교육 환경에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안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수가 더 많아지면 급식도 더 늦게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운동장도 좁은데 운동장도 그러면 더 편하게 못 쓰니까. 발단은 지난달 초 장덕중에 배정된 일부 학생의 학부모들이 통학거리가 멀다며 재배정을 요구하면서부터입니다. 신호등이 67개가 있단 말이에요. 가는 그 사이에가 또 애들은 걸음걸이도 느릴 뿐더러 30분 이상이 더 걸려요. 네. 만약 버스를 탄다 해도 버스가 한 대만 있는데. 출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통학거리가 걸어서 20분이 넘는 중학교가 광주에서는 전체의 절반이 넘지만 한 달째 계속된 학부모들의 재배정 요구에 교육청도 두 손을 들었습니다. 실상은 통학거리 문제가 아니라 학교 주변의 주거 환경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육청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학교 과밀에 대한 성덕중 학부모들의 반발은 물론 여기저기서 재배정 요구가 빗발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불법 도박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의 실태를 어제 보도해드렸죠. 겉으로 보기엔 홀짝 게임이니까 50% 확률이지만 결코 아이들이 돈을 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김인정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많은 돈을 딴 19살 김모군. 도박에 빠진 지 2년째.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 돈을 잃게 하는 역할. 이른바 총판을 해주면 수익의 40%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잘한다 해가지고 총판 해볼 생각 없냐 해가지고 사이트로 오라고 하면서 따이게 하라고, 돈 잃게 하라고. 김 군은 인터넷 생방송 BJ를 하며 처음에는 홀짝 중 뭐가 나올지 잘 예측해주고 막상 사람들이 사이트에 가입하고 나면 일부러 틀린 답을 알려줬습니다. 이 대가로 일주일이면 3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결과를 다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본인이? 네. 사람들한테는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제가 돈 있을 때는 그냥 다 걸고. 동영상 사이트 아프리카에서 변종 도박 게임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 수백 개의 영상들. 대부분 사설 도박 사이트 홍보용으로 총판들이 운영합니다. 총판 역할을 하는 사람 가운데는 김군 같은 청소년 역시 상당수로 추정됩니다. 게임으로 하는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고 계속해서 물으니 아마 그 중간 배팅을 본인이 모집해서 이제 여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자꾸 그런 걸 얘기를 해주나 봐요. 돈을 딴 일부 청소년까지 포섭해 최대한 많은 돈을 잃게 조작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 안에서 청소년들은 잃을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한 셈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면서 광주 전남의 선거구 조정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8월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재획정을 마치기로 했는데 광주 전남 출신으로는 신종원 의원이 특위에 포함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1로 조정할 경우 광주 전남에서는 광주 동구와 여수 갑, 고흥 보성과 무안신안 등 4곳이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장 비밀번호는 젊은 사람들도 깜빡깜빡하기 일쑤지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비밀번호를 통장에 적어놓기도 하는데요. 파렴치하게 이걸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현금 인출기에 통장을 집어넣습니다. 태연하게 비밀번호를 누른 뒤 돈을 인출합니다. 33살 박모 씨는 지난 13일 전남 해남에 있는 75살 김모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노령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을 받은 뒤 가짜 통장과 바꿔치기에 달아났습니다. 노령연금 더 받게 해준다고 통장 보여주라고 해서 통장 바꿔치기 해갔어요. 박 씨는 농촌 빈집에서 통장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은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부분 통장 안에 비밀번호를 적어놓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어르신들이 통장과 도장을 같이 보관한다는 점과 비밀번호를 통장에 기재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박 씨는 훔친 통장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지 않으면 경찰이나 농협 직원 등을 사칭해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인출했습니다. 경찰은 상습 절도 혐의로 박 씨를 구속하고 추가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개통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호남선 KTX는 비싼 운임 때문에 지역 차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광주, 목포를 잇는 2단계 노선도 남아있는 논란거리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충북 오송역입니다. 지난 2005년 호남권은 KTX 분기점을 천안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송을 고집했습니다. 호남 고속철 구간은 19km가 길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늘어난 구간은 요금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분기역을 옮기면서 늘어난 구간만큼 운임을 추가하지 않기로 했지만은 이번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는 이걸 강하게 제기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1시간 33분에서 최장 2시간 7분. 열차별로 최대 30분이 차이 나는데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요금은 거기서 거깁니다. 거리만 따져 운임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1분을 아꼈을 때 220원의 효용이 발생한다는 이른바 시간가치 개념은 경유역이 적어 운행 시간이 짧은 상하행 2편씩에 300원을 더 받는 데만 적용됐습니다. 운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어디 지역을 차별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한다든지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정부에서 지침을 주신 대로
호남선 KTX 1단계 개통이 임박하면서 이제 논의의 중심은 광주 송정에서 목포 간 호남선 KTX 2단계 노선 문제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나주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신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요청드리고 이러한 입장이 4월 1일 개통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표명되었으면 좋겠다. 이낙연 지사는 다음 달 1일 호남선 KTX 1단계 개통식에서 2단계 노선이 매듭 지어지지 않으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대학교가 다음 달부터 구내식당의 아침밥을 반값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는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구내식당의 아침밥값 2,000원 가운데 1,000원은 대학이 부담하고 학생들은 1,000원만 내며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정식 운영에 앞서 오는 25일부터 무료로 시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 재야 인사들이 천정배 후보 지지를 밝혔습니다. 광주 서구울 보궐선거 대책 범시민정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독점 정치와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 천정배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정남 민주화 동지회와 민예총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정치위원회는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비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민주개혁정부 탄생을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분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드레째 광주와 전남 7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산불이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내장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장성군 북하면의 한 기도원 숙소에서 불이 나 내장산 쪽으로 번지려는 걸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 2시간 만에 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에는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자락에서 불이 나 0.07헥타르를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고 광주시 광산구 용진산에서도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되기도 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활동 지원비 등 광주시 출연금 집행 내역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광주시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오늘 윤장현 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3년 유대회 활동비에 대해서 도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냈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광주시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관련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첫날 곧바로 심사 보류됐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조례안을 상정해 발전연구원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와 장단점,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